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한 평범한 대학생이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받은 뜻밖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24살 이지은은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4학년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신 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아버지는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며 지은이를 키웠지만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지은이는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도 생활비가 부족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았죠.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특히 명절 때마다 지은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가면 사촌들은 모두 명문대를 나오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첫째 사촌인 민호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대형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촌 수진이는 연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해 있었죠. 지은이는 언제 취업할 거니? 큰어머니의 말에는 늘 핀잔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 차라리 일찍 시집이나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큰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립대학 나와서 뭐 하겠다고 그러냐?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은이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현실 감각 없이 사는 것일까요? 하지만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유일하게 지은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할머니였죠. 올해 83세이신 할머니는 언제나 지은이에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제일 착해.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거라. 할머니만은 지은이의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할머니는 박수를 쳐주셨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역시 큰아들인 큰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셔서 지은이와 자주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싫어하셨거든요. 가난한 조카가 자주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틈틈이 지은이에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안부를 물어보시고 용돈도 조금씩 보내주셨죠.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지은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할머니께서 지은이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할머니는 은행에 갈 일이 있는데 혼자서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쁘다고 하네. 지은이만 믿을 수 있어. 지은이는 주저없이 할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갔습니다. 큰아버지도 민호도 수진이도 모두 바쁘다며 거절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으셨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안전금고를 이용하셨습니다. 지은이는 밖에서 기다렸는데 할머니께서 무엇을 넣으시는지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할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후 할머니는 지은이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돈이 아깝다며 카페는 잘 가지 않으시던 할머니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커피 한 잔 사줄게.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싶은 거 시켜. 지은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서두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해달라고 하시거나 특별한 상자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달라고 하셨죠. 지은이는 왜 갑자기 이런 부탁들을 하시는지 궁금했지만 할머니의 부탁이니까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 중에 낯선 남자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남자분은 서양인 같아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한 분이었죠. 할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지은이가 물어보자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친구야. 지금은 외국에 살고 계셔.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중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에 찍힌 것 같은 오래된 사진인데 할머니와 그 남자분이 미국 어디선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뒤에는 영어로 된 간판들이 보였고 할머니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소박한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머리는 아름답게 세팅되어 있었고 값비싸 보이는 보석을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영화 속 여배우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미국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은이가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냥 여행 갔을 때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할머니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진 속 할머니의 모습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배경도 관광지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공간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께서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공증사무소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를 모시고 공증사무소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신 거죠?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은이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이별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나온 후 할머니는 지은이와 함께 점심을 드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드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없어도 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해. 알겠지?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지. 하지만 지은이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무언가 중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너무나 작고 약해 보이셨습니다. 의식을 잃고 계시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니 차갑기만 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령이라 수술도 어렵고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사촌들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들의 첫 번째 걱정은 치료비였습니다. 중환자실 비용이 하루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데 할머니께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거든요. 큰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거 없으세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데. 큰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 얼마나 될까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평생 소박하게 사셨으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지은이만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돈 걱정보다는 할머니의 건강이 더 걱정되었거든요. 할머니는 이틀 동안 의식을 잃고 계시다가 셋째 날 잠시 깨어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지은이를 찾으셨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 지은이가 할머니 곁으로 가자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방에 있는 빨간 상자 찾아봐. 그 안에 너에게 줄 게 있어. 그리고 은행 안전금고 열쇠도 넣어줄게. 번호는 1204야. 내 생일이지. 할머니는 지은이의 손에 작은 열쇠를 쥐어주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할머니가 뭔가 중얼거리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너 많이 사랑한다. 잊지 마.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은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버지는 할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적금이라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장례비도 만만치 않잖아. 큰어머니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빚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별로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로 쓰시고 조금씩 지은이에게 용돈도 보내주시다 보니 저축할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지은이는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큰아버지는 바쁘다며 지은이에게 맡겼습니다. 어차피 별로 가져갈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방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옷가지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빨간 상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몇 개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읽어보니 존이 할머니를 평생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으로 떠난 후에도 계속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존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만을 평생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 모든 재산을 할머니에게 남기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존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미영아,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가 온 것 같구나. 나는 너를 평생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내가 모든 재산을 너에게 남기는 이유는 그것이 원래 우리 둘의 것이었기 때문이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테니까. 부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줘.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줘. 편지를 읽은 지은이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할머니와 존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슬프고 아름다웠거든요. 평생을 떨어져 살면서도 서로를 사랑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지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지은이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할머니의 편지대로 혼자 조용히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유품 정리가 끝났으니 가져갈 것이 있으면 가져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큰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의 옷가지와 소소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별로 가져갈 게 없을 거야. 큰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도 별로 없더라. 통장에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 장례비 내고 나니 거의 없어졌어. 큰어머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빚이 없는 게 다행이지. 요즘 노인분들 보면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재산을 안다면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지은이는 할머니의 낡은 반지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끼고 계시던 반지였거든요.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지은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할머니를 기리는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지은이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죠. 재단 이름은 미영장학재단으로 정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가는 동안 지은이는 할머니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할머니의 지인들과 연락을 취해보니 할머니께서 정말로 성공한 사업가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의 변호사인 윌슨 씨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윌슨 씨는 할머니와 존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존 씨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할머니가 한국으로 떠나신 후에도 평생 기다리셨어요. 다른 여자와 결혼하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셨죠. 특히 놀라운 것은 할머니께서 미국에서도 한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학비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주시고 생활비도 도와주셨죠. 그 학생들 중 상당수가 지금 훌륭한 의사나 교수가 되어 있어요. 윌슨 씨의 말을 듣고 지은이는 할머니께서 왜 자신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3개월 후 미영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지은이는 재단 설립을 위해 5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안전하게 운용하면서 재단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지은이는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가 가장 사랑했던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교육의 힘을 믿으셨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도우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이어받아 더 많은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은이가 다니던 대학의 교수님들과 선후배들, 그리고 지역 사회 인사들까지 왔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큰아버지가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이 재단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겠니? 너 대학생인데 어떻게 이런 큰 재단을 만들었어?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있거든요. 큰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물려주셨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가진 게 별로 없으셨는데. 그때 지은이는 할머니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하셨던 말씀을 말이죠. 지은이는 큰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던 일, 존과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2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주신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다니.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 지은이는 할머니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족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다르게 볼까봐 걱정하셨다는 내용을 읽으신 큰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네요. 만약 제가 어머니를 더 잘 대해드렸다면 어머니께서 그런 걱정을 안 하셨을 텐데. 지은이는 큰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족들을 모두 사랑하셨어요. 다만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어머니와 사촌들도 모두 왔습니다. 지은이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큰어머니는 자신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며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사촌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은이가 이제 200억 원의 부자라는 말이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할머니께서 조건을 달아서 주신 거예요. 혼자만을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거든요. 수진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우리가 몰랐네. 미안해, 지은아. 그동안 우리가 너를 무시한 것 같아서. 지은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고 말이죠. 그 후 큰아버지는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죄송함을 이런 식으로라도 풀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서 재단을 홍보하고 후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변호사였던 경험을 살려서 재단 운영에 필요한 법적 업무도 도와주셨죠. 큰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지은이를 차갑게 대했던 것을 후회하며 재단 일에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장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촌들도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재단을 도왔습니다. 민호는 의료 관련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수진이는 경영 컨설팅을 통해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 지은이를 찾아왔습니다. 김소영이라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집안 형편상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장학금 덕분에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선생님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저도 다른 학생들을 도울 거예요. 그 학생을 보면서 지은이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응원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은이는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어요. 이건 우리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할머니께서 여러분 같은 학생들을 가장 사랑하셨거든요. 2년 후 지은이는 드디어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습니다. 재단 일로 바빠서 졸업이 조금 늦어졌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 지은이는 할머니의 반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말이죠. 어린이집에서 지은이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봤고 학부모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어린이집 원장님은 지은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선생님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원장님이 더 놀란 것은 지은이가 어린이집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지은이가 어린이집을 그만둔 이유는 더 큰 꿈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이집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싶었거든요. 지은이는 할머니의 재산으로 어린이집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어린이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영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말이죠.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보육료를 면제해주고 간식과 교구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어린이집 개원식에는 온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축사를 해주셨고 큰어머니는 개원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도 각각 의료진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지은이는 할머니의 사진을 어린이집 현관에 걸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3년 후 미영어린이집은 지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어린이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지은이는 뿌듯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셨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노부부였는데 존의 조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존 아저씨의 조카 부부예요. 아저씨가 생전에 미영이라는 분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 그분의 손녀분이시나요?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와 존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존의 조카인 마이클 씨는 할머니와 존의 사랑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존 아저씨는 평생 미영 할머니만을 사랑하셨어요. 할머니가 한국으로 떠나신 후에도 매일 할머니 생각을 하셨죠. 다른 여자와 사귀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존 아저씨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할머니로부터 답장이 오면 며칠씩 웃으시곤 했죠. 그리고 마이클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었습니다. 사실 존 아저씨가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1990년대에 한 번 몰래 오셨거든요.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요.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존이 한국에 왔었다니요. 하지만 존 아저씨는 할머니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멀리서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존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마이클 씨는 마지막으로 존이 남긴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존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영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특히 손녀가 있다면 할머니를 많이 사랑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이클 씨는 존이 남긴 또 다른 선물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할머니 손녀분께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실 거라고 말이에요. 앨범을 받은 지은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존과 함께한 20년이 할머니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부부는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며 지은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지은이는 할머니의 미국 생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마이클 씨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할머니가 생각나요. 할머니도 젊었을 때 당신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존 아저씨가 할머니를 사랑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5년이 지난 지금 미영장학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지원 재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어린이집도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큰 집이나 비싼 차 대신 할머니처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할머니 기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할머니를 추모합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할머니와 존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학생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할머니께서 원하신 일이겠죠. 지은이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존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은 태평양을 건넌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책의 인쇄는 모두 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할머니와 존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무덤을 자주 찾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께 근황을 보고드립니다. 할머니, 약속대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존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립니다. 마치 할머니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할머니께서 지은이에게 주신 것은 200억 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